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척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최척전 앞에 있는 이 전기소설에 관한 글은 이전 영상인 주생전 지문 분석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척전의 줄거리를 먼저 볼게요. 남원에 사는 최척은 오경과 약혼을 하지만 갑자기 징발되고 오경의 부모는 이웃의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최척은 진중에서 달려오고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을 한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오경은 외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최척은 명장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몇 년 뒤 최척은 베트남에서 외국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오경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살며 아들 몽선을 낳는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희경의 딸 홍도를 아내로 맡는다. 이듬해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서 맏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희경을 만난다. 오경 역시 몽선, 홍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이 이별과 재해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해피엔딩이죠.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몽석은 아버지, 즉 최척을 살려준 중국 사람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를 고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최척이 중국 사람에게 집이 어디고 성명이 뭐냐고 묻네요. 그러자 중국 사람은 내 이름은 진희경이고 장수의 뜻을 어기고 군대를 이탈해서 조선을 머물게 됐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최척이 부모와 처자가 있냐 라고 묻자 진희경이 딸이 있다고 하고 최척은 딸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자 홍도라고 말을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최척이 괴이하다고 하면서 홍도가 바로 자신의 둘째 며느리라고 말을 하네요. 즉 최척과 진희경이 조선에 와서야 인사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사돈지간이었다는 거죠. 주변 인물인 진희경의 사연이 비교적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네요. 중략 이후에는 오경, 몽선, 홍도가 남원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서 집이 모두 함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 집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란 중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예전과 다름없이 남아있고 아들에게 저기가 너희 아버지 집이었다. 가보자 라고 말을 하고 오경이 일행이 그 집 문 앞으로 갔더니 최척과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진희경과 홍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재회를 하게 되고 행복한 결말로 끝맺게 됩니다. 그럼 또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조희한이 지은 전기소설로 가족의 이상과 재회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전반부는 최척과 오경의 애정담이,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녀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려는 모습에서 전기소설의 특징이 보이면서도 서사 전개가 사실적인 편이며 종국에는 가족들이 모두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기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과 재회. 근데 이 작품에서 가족이 이별과 재회를 계속 반복했어. 근데 재회를 하는 장면이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막 안남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이러는 부분은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척전에는 우연성에 의거한 사건들이 다수 일어난다. 최척이 몽석을 만나게 되는 일을 비롯한 가족의 재회는 이 작품의 우연성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은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간절한 의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척전에 대해 정리를 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